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하지만 나는 내 정체성은 여성이지만 몸이 남자로 태어난 거야. 나는 남자의 몸으로 살 수 없어. 아들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더군요. 그래도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여자가 되고 싶었니? 언제부터 네가 남자인 게 싫었던 거야? 제 질문에 덤덤하게 앉아있던 아들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들이 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지 꽤 되었지만 진지하게 아들의 마음에 대해서 물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그동안 아들이 살아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 때 몸이 커지고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몸이 너무나 징그러워 집에서 샤워할 때도 전구를 빼놓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거울을 보는 게 가장 싫었다고 하더군요. 짧은 머리에 수염이 난 얼굴이 자신이라는 게 너무나도 싫었대요. 자기도 다른 여자애들처럼 머리도 기르고 싶고 화장도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남자인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자신을 부정하며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점점 크고 성인이 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졌고 특히 군 생활을 하는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했어요. 남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군 복무하는 내내 죽을 생각만 했다네요. 죽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너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살아?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죽는다는 말이 아니야.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말이지. 나 엄마 두고 어디 안 가. 군대에서 정말 힘들었지만 이렇게 가면 엄마, 아빠, 동생 다들 너무 상처받고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쁜 마음 안 먹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버텼어.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저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제는 정말 한계야. 나도 엄마와 아빠 말처럼 차라리 정신 문제가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야. 난 정상인이야. 엄마 말처럼 정신과도 다녔지만 의사 선생님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할수록 내가 문제가 있지 않다고 느껴져. 나도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받은 성별로 그대로 살고 싶어. 평범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의 몸으로 살자니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날들이 너무나 끔찍해. 난 여자야. 아들은 정말 진지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도 해본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지만 아들과 이야기하면 할수록 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아들과 얼굴을 마주한 채 한참 동안 앉아있던 저는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성전환 수술하는 거 많이 위험하대. 엄청 어려운 수술이고 수술 도중 죽을 확률도 높대. 응, 정환아. 너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엄마는 어떻게 살아? 응? 엄마, 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성전환 수술이 덜 위험할 정도의 상태야. 이제 살아 숨쉬는 것도 너무 힘들어. 미안해. 이런 자식이라서. 정말 미안해. 아들이 그렇게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꿈에도 몰랐던 저는 미안한 마음에 펑펑 울고 말았고 아들은 그런 저를 부둥켜 안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못난 자식이라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아들이 26세가 되던 해에 저는 아들과 함께 해당 기술이 발달한 나라로 가서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분노는 상당했어요. 자기는 딸이 된 장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성전환 수술을 한다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성전환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내 자식의 긴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보다는 그 극심한 자기 혐오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들의 수술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아이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딸이 되어온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그로 인해 남편과 갈등이 생겼지만 이제는 큰딸이 되어버린 아이는 제 아버지를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저 아버지를 피하며 기다릴 뿐이었죠. 차라리 두 사람을 떼어놓는 게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수술받고 온 아이의 후속 치료가 이어졌거든요. 수술만 한다고 바로 여자가 되는 건 아니더군요. 오랜 기간 호르몬 치료도 해야 했고 먹어야 하는 약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성별 변경에 대한 신고도 준비해야 했어요.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했고 법원에서 허락을 받아야 진짜 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는 수술을 받은 이후 부쩍 밝아져서 잘 버티더군요. 그렇게 여성이 되는 것을 허락받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법적으로 진짜 딸이 된 정화는 아빠와의 갈등 문제로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정환이에서 정화로 살아갈 인생이 녹록지 않을 것 같아 곁에 두고 싶었지만 어차피 본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고 끔찍했던 지난날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 믿는 아이를 위해서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숨기지도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아이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살더군요. 둘째와는 친하게 지내면서 장난도 치고 쇼핑도 하며 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둘째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죽어도 늘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죠. 하지만 남편은 몇 년이 흘러서 한갑이 될 때까지 정화와 연락하기는커녕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정화는 몇 년 동안 집에 오지 못했죠. 근데 최근에 트랜스젠더인 사람이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 소식을 접한 저는 남일 같지 않아서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저런 나쁜 놈들, 죽을 것 같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거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도 시원치 않을 놈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정화를 인정하지 않던 남편이 정화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말을 한 게 정말 신기하기까지 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자신도 놀랐는지 남편은 그 뒤로 말없이 뉴스만 보았고 어색한 공기 속 둘째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아빠 예전에는 언니 다리 몽둥이를 분지른다더니 이제 저 사람들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겠네. 언니가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말인데 아쉽다. 아빠 속마음을 언니는 모르니까. 그 말에 남편은
머쓱해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침실에 있는 TV로 그 방송을 끝까지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다음에 새해 설날 저는 정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에 불편해서 오지 않겠다 하던 큰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엄마를 생각해서 집에 와주었죠. 정말 오랜만에 네 식구가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하게 떡국을 먹던 중 작은 딸이 뜬금없이 말을 했습니다. 오빠 언니, 립 색깔 뭐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디 거야? 나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다. 그 말에 당황한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작은 딸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눈짓을 보냈는데 남편은 별 반응 없이 묵묵히 떡국만 먹었습니다. 큰딸 역시 별거 아니라는 듯 작은 딸의 질문에 대답을 했죠. 이거 로드샵 제품인데 내 피부톤이랑 잘 맞지? 밥 먹고 언니가 화장품 알려줄게. 너랑 나랑 톤 비슷하니까 너한테도 잘 어울릴 거다. 식사 후 큰딸과 작은딸은 요즘 새로 나온 화장품에 대해서 수다를 떨었고 엄마도 와보라며 제 얼굴에도 뭔가를 발라주더군요. 그렇게 오랜만에 과일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식사 시간에 불편했을 남편 눈치가 보여서 괜히 시덥지 않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시시한 말을 듣고만 있던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정아가 살아있어줘서 좋네. 녀석 우리랑 살 때보다 얼굴도 좋아지고 밝아졌어.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야기에 조금 놀라 아무런 대답도 못하던 저는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그럼 아들이건 딸이건 우리 새끼잖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야지. 나 대신 잘 챙겨줘. 그 삶도 쉽지는 않을 거야. 나도 잘 챙길 테니까 당신도 정한이하고 연락도 좀 하고 그래봐. 자기가 선택한 삶이지만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내색은 안 해도 정말 힘들 거야. 우리라도 편견 없이 대해주고 보듬어 줘야지. 그날 이후 정화는 종종 집에 오곤 합니다. 여전히 제 아빠랑 사이는 서먹하지만 정인이가 제 언니를 살뜰하게 챙겨주고 아빠와 친해지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남들이 그렇다 하면은 관대할 수 있는데 내 자식이 남과 다르다고 하는 건 사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 새끼가 다른 누군가에게 다르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걸 보면은 다르다고 손가락질 받는 걸 보는 게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내 옆에서 없어지는 것보다 그 손가락질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넌 살아만 있어 달라고, 제발 그래 달라고, 그것이 저의 유일한 바람이었네요. 이제 제법 여자 티가 나는 정화는 사실 정확한 직업을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경력을 써야 하는 이력서에다가 대학 졸업 증명서에서 나오는 다른 이름과 앞자리가 다른 주민번호, 그리고 그것을 이해시키면은 겪게 될 또 다른 시선들 때문에 선뜻 이력서 자체를 내지 못하는 듯 하더군요. 그래도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정화를 보면은 그때 내 선택이 잘했구나 싶어요. 나에게는 자식이 우선이지 아들이든 딸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큰딸 정화가 정말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씩씩하게 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